저희 회사는 식품외식연구소이고요. 이제 사단 범위로 한국외식산업연구소라고 합니다. 이제 목차로 회사 소개랑 저희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업 실적 내역이랑 이제 위생등급제 컨설팅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업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주식품외식연구소라고 하고요. 사단 범위 한국외식산업연구소라고도 합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이제 식품외식산업연구 쪽이나 컨설팅, 교육, 서비스 쪽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회사는 이제 수원, 광교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업무는 이제 조사 연구라든지 이제 컨설팅 위주로 많이 하는데 뭐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메뉴 개발, 뭐 위생 컨설팅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도 이제 경영이나 메뉴, 위생, 뭐 홍보 쪽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민가 자격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업 실적인데요. 2016년부터 해왔었는데 이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뭐 수도권, 강원도, 충청, 경남, 전라권으로 여러 군데 다 해왔었고 지정률 97% 이상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컨설팅 진행 절차는 이제 신청서 접수부터 이제 1차에서 3차 컨설팅하고 이제 평가위원 오기 전에 이제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면은 인증원이 60일 이내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2달 안에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저희가 신청서를 대행해서 신청을 따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컨설팅으로 이제 사전 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서 저희 위생등급제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고 이제 그 업소가 이제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바탕으로 이제 개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정리를 해서 업주분께 드리고요. 또 2차, 3차도 이제 컨설팅 후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제 또 다시 평가를 해서 이제 다시 개선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이제 인증원 방문하기 가까운 날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청서 저희가 대행으로 접수를 해드리고 사전 진단 1차로 이제 컨설팅 관련 설명이라든지 이제 업주분들께 협조사항, 이제 문제점 개선들이 뭔지 설명해 드리고요. 2차, 3차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인증원 평가를 받아서 이제 확정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저희 그 위생 진단 평가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제 위생 등급제 컨설팅 한 후에 이제 이렇게 업주분들께 평가 결과 보고서를 드리고 이제 개선사항,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뭔지를 이렇게 다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위생 등급제 신청하기 전에 그 업소가 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점검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제 되게 노후화된 업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위생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업소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영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 뭐 객석이나 조리장이나 그쪽 시설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서류 부분도 확인합니다. 이제 법적 기본 서류도 있잖아요. 보건증이나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같은 서류들을 다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영업장소 외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요. 이제 간혹 이제 컨테이너나 아니면 냉장 냉동고 설치라든지 이제 영업 외 장소로 그렇게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불법 시설물로 아예 위생등급제 탈락 요건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등급제를 저희 쪽으로 업주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준비할 거는 이제 신청서를 받고 신청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나 라벨지나 부착물들을 제공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가건물 같은 경우는 아예 조건이 안 되시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되고요.
또 업소마다 그 위생 등급을 받으려는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뭐 배달만 하는 업소도 있을 테고, 이제 객석이나 배달이나 다 운영을 하시는 업소들도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위생 등급 맞춤형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맞는 이제 양식이라든지 스티커 뭐 그런 결과 보고서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 오기 가까운 날에 마지막 회차에 진행을 해요. 그때는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를 체크해서 이제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뭐 그 표시사항 같은 거 부착하든지 아니면 서류적인 부분이 뭐 누락된 건 없는지를 여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첫 교육 시간으로 이제 식품위생 안전 트렌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으로 이제 국내 식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품 소비 트렌드로 스파크라고 이제 트렌드 키워드가 이제 불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불꽃이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해서 이번 올해 키워드가 스파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에 있는 키워드를 따서 스파크라고 하고 이 관련된 내용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라고 해서 이제 시간혁명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가 시간혁명인데요. 이제 시간 대비 만족과 효율을 의미하는 시성비가 이제 서비스가 증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 분들이 이제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사 육아 외주화라든지 뭐 예약을 미리 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협업 가족인데요. 요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높아지고 이제 남성의 자녀 육아 참여 확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이제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이제 분담하는 새로운 협업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펌플레이션 시대인데요. 이제 재미, 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펌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뭐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이러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가면서 경험의 지출을 늘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자극 양극화인데요. 요즘 뭐 탕후루랑 뭐 일부 쇼폼이라든지 뭐 웹소설이라든지 이런 극대화된 감각 경험 추구 현상이 심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또 그와 대조해서 뭐 저당 제품이라든지 뭐 대체육 샐러드, 디지털 디톡스라든지 이런 해독하려는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중간 과정 없이 양극화 경험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오가면서 자신의 감정과 호르몬을 관리해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욕구로 자극 양극화가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는 테이스티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요. 요즘 뭐 명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과는 달리 이제 그에 반해서 소비 진입이 낮은 음식 영역이 새로운 사치체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명품 베이커리, 오마카세, 뭐 고급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식품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외식 형태로 N극화 취향 시대가 나타나고 있고, 뭐 소비 감성 마케팅 분야로 스토리 탑립, 메뉴 분야로 이제 건강이나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경영 분야로 다각화나 다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외식 형태로 N극화 취향 시대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편의점으로 식사를 많이 때우시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2019년에 비해서 23년에 37.8%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편의점으로 외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가성비로 이제 저렴하게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요즘 편의점으로 프리미엄 제품들 도시락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편의적으로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요즘 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샐러드, 뭐 0.5인분 샐러드 나오고 있고, 뭐 대용량 음료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생존 시대로 이렇게 저렴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커스텀 마이징은 뭐 장소나 이제 메뉴나 내가 이제 레시피를 정해서 이제 만드는 거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커스텀 마이징 시대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 감성 마케팅으로 스토리 탐닉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새로운 경험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외식할 때도 되게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여행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현지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국적인 인테리어로 감성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팝업 다이닝으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또 공간에서 재미를 찾는 잘파 세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옛 인테리어에 이제 역사와 스토리를 다 더해서 이제 식당을 통해서 옛 문화 간접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식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메뉴 분야에서는 이제 건강식과 간편식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간편식 타깃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 시장에서도 이런 간편식이 나타나고 있고 단체 금식에서는 밀키트가 대용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용량 밀키트로 단체 급식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식 같은 경우는 요즘 채식 인구 되게 많잖아요. 2008년에는 15만 명에서 2022년에 200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채식 메뉴 관련된 제품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영 분야로 다각화, 다변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푸드테크 활용 범위가 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예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하고 결제하고 조리하는 그런 활용도가 되게 높아져서 테이블링이나 캐치 테이블이 급증했다고 해요. 또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유명 맛집이나 뭐 셰프들 있는 식당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식 메뉴도 그런 협업해가지고 이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아오홈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급화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급식 메뉴도 그렇게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운영 전략을 다시 쓰는 곳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후화된 매장을 폐점을 하고 이제 새로 오픈해가지고 이제 고객 접근성과 편의점을 고려하여 이제 다시 이제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국외 식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무알코올 음료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음료와도 이제 더불어서 주류에도 이렇게 건강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또 푸드테크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제 노동 효율성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서 푸드테크 확대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체험형 다이닝 확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외식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하고 추억 만드는 열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체험 다이닝과 이제 팝업 스토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업장 운영을 좀 다르게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뭐 점심만 운영했던 곳을 뭐 아침, 점심, 저녁까지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KFC 그 뭐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아이들 젊은 층 타겟으로 좀 귀엽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옴니 채널을 통해서 매출 활성화 확대로 한다고 합니다. 또 식물 기반 식품의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동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차와 음료도 되게 다양해졌다고 해요. 뭐 식물성 버블티라든지 무설탕 저당 음료 제품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가성비 프리미엄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든지
아니면 뭐 세븐일레븐에 있는 편의점의 프리미엄화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푸드테크 부분도 이제 모바일 주문이라든지 픽업 전문 매장 시스템이 도입해가지고 이런 어플로 이제 간편 시 대비해서 품질도 좋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디지털 다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제 메뉴와 공간에 대한 스토리를 현실감 있게 체험해서 이렇게 아트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식품 안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올해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본의 원접 오염수 방류입니다. 이제 후쿠시마에서 원전수 방류 위해서 수산물 구입 시 안전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제 11.6%에서 22.5%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산 수산물도 되게 우려를 했었죠. 그래서 국내산 수산물도 그런 안전성을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수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산물 이제 소비를 증기시키기 위해 이제 할인 쿠폰이나 온라인 상품권 등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이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게 8년 넘게 팔렸다고 해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검역 시스템 미작동으로 이제 팔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주키니 호박 들어간 가공식품 27종을 회수하고 폐기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방울토마토 사건인데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나 복통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이 원인이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제품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마틴 성분이 구토나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방울토마토 섭취 시 이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 섭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사화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현황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위생등급제 안내랑 이제 위생등급제 최신 법령, 평가 절차,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생등급제 안내입니다. 네,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이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어요. 이제 음식점 식중독 발생 건수가 이런 학교나 집단금식, 가정집에 비해서 전체 발생 건수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이제 음식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청한 음식점에 한해서 이제 위생 상태를 평가해서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등급을 받으면은 그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90점 이상일 때 매우 우수, 85점에서 이제 90점 미만일 때 우수, 그리고 8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일 때 이제 좋음으로 이렇게 별 3개, 별 2개, 별 1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80점 미만이면은 이제 등급을 받으실 수 없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제 혜택 분야가 있는데요. 위생등급제를 받으면 등급일로부터 2년간 위생 출입 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또 위생등급제 지정설 표지판을 제공을 하고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상하수 유도 감면이나 뭐 위생용품 지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영업주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는 음식점 위생을 알려서 이제 영업주에서는 자기네 업소를 알릴 수 있고요. 위생 수준 향상이나 식중독 예방도 되고 음식점 홍보 효과나 매출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점 지정 업소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식품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어플인 내손한 식품안전정보랑 이제 배달 어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이제 업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최신 법령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음식물 재사용 관련 기준입니다. 식품 접객업자는 이제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는데요. 만일 음식물을 재사용할 시 이제 영업정지 7일부터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위생과 안전에 무제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인데 다음과 같은 식재료는 이제 음식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조리나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 과일이라든지 야채류 같은 경우는 다시 세척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요. 또 외피가 있는 식품이나 껍질째 원형 보존되어 있는 식품들, 이제 과일 같은 경우 바나나, 귤, 리치 같은 과일류,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등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조된 가공식품이나 이제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해 제공하는 제품들, 땅콩이나 아몬드, 견과류 같은 거나 과자류, 초콜릿, 빵류 같은 경우는 또 재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샐러드 바에 이제 뚜껑이 있는 용기에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양념류 같은 거,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라든지 김치류 같은 덜어 먹는 제품들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영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접수 영수증이나 수납증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강진단 결과서를 미실시할 시에 이제 영업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종업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종업원 1인당 1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영업자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1인 도우미 같은 경우도 꼭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을 확인한 다음에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영업자나 위생 책임자는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이제 위생교육 대상자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해당이 돼요.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제과점 같은 경우는 대한제과협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식품위생교육 미실시할 시 이제 2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은 1년에 한 번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개인위생관리 준수연부입니다. 이제 식품과 조리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위생모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꼭 착용해 주셔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제 장신구,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 시계, 팔찌 모두 안 되세요. 그래서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생복, 유니폼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니폼이 없으신 위생복 꼭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생복도 청결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고, 위생화도 이제 외출화나 위생화를 꼭 구분을 하셔야 해요. 이제 위생화를 이제 운동화를 신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운동화는 누가 봐도 이제 외출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운동화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크록스화는 가능하다고 해요. 크록스화나 아니면 위생화 제품을 신으셔가지고 외출화나 위생화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인데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이제 확인이 되면은 위반 사항인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15일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가 된다고 하니까 꼭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품용수로 지하수 사용 여부예요. 이제 먹는 물인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만약에 먹는 물이 적합하지 않는다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청에서부터 평가 절차. 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신청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이제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을 합니다.
평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신청을 하시면 60일 이내에 이제 평가원께서 업주분들 대상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유선이나 문자로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뭐 몇월 며칠 몇 시에 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인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식약처나 지자처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이제 인증을 받고 나면 이제 인증을 받았다 하면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기타 사후 관리로 연 1회 이상, 혜택으로는 기타 지원, 기술 지원이나 홍보,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평가 시 2인 1조로 오세요. 인증원 1명이랑 이제 소비자 감시원 1분 해서 2인 1조로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 등급제가 이제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은 60일 이내에 이제 인증을 받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이제 받으시면은 지정증이나 현판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청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가능하고요. 신청 접수는 식약처나 지자체 아니면 식품안전나라 아니면 우편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음식 위생 등급 지정 신청서랑 이제 영업신고증 요거 두 가지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 등급 지정 신청서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업소명이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영업 종류, 뭐 영업자 면적, 대표자 선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영업 신고일, 그리고 영업장 소재지 해서 이제 신청할 시 이제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도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를 받고 나서 유효기간 2년이 끝나기 전에 60일 전까지 이제 연장 신청서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랑 영업신고지랑 이제 위생등급 지정서 받은 표지판 있잖아요. 매우수, 좋은 받은 표지판 그 부분을 이제 보내주시면은 위생등급 연장 신청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작성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류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과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2017년 5월 17일 날 이제 평가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기본 분야 10개, 일반 분야 44개 항목, 공통 분야, 가산점, 감점 해서 10개 항목에서 64개 항목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3년 5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이 현재도 이렇게 평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분야가 5가지 항목, 일반 분야가 33개 항목, 그리고 공통 분야는 감점은 제외하고 이제 가산점 분야 6개 항목으로 총 44개 항목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중복된 평가 기준은 제외를 하고 이제 영업자분들이 이제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평가 항목이 재편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평가 기준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분야 5가지 항목, 일반 분야 33 항목, 공통 분야 6가지 항목으로 총 44개 항목으로 평가가 되는데, 우선 기본 분야 5가지 항목은 요거는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적합이나 부적합만 판단되는 항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5가지 항목에서 하나라도 부적합이 된다 싶으면 아예 탈락이 돼요. 이제 평가가 아예 끝나고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업주분들께 이 기본 분야 5가지 항목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려요. 그리고 인증을 오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34개 항목인데, 분야가 이제 객석, 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배달, 공유주방, 푸드테크 로봇 부분으로 다 합쳐서 33개의 항목이고요. 이 항목이 총 137점이 됩니다.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여기 항목에서 이제 비해당으로 빠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배달만 하는 업소는 뭐 객석 객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배달이나 공유주방, 푸드테크 로봇은 뭐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 항목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가 점수가 다른 배점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항목들 토대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된다는 거고, 이 공통 분야는 6개 항목은 가산점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다음에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총 44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 분야 5가지 항목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본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점수에 관여된다고 말씀 안 드렸고, 이제 적합이나 부적합만 판단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분야 5가지 항목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이제 보건증 다 종사자나 영업자 모두 소지하고 있는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모두 이수를 하였는지, 그리고 개인위생관리 복장 등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이제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표시사항이 있는 식재료를 사용을 하는지, 소비기한 경과되지는 않았는지, 또 음식물을 재사용하지는 않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식품용 기구 사용 여부입니다. 식품용 적합한 용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튀김용 유지의 상가 관리인데요. 이제 비해당 업소는 제외되는 항목이고, 튀김류 사용하는 곳은 이제 상가 측정 페이퍼로 상가 3.0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식품용수 지하수 사용 여부, 이제 먹는 물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사용 시 이제 수질 검사 확인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은 모두 필수 항목으로 한 가지라도 미충족할 시에 이제 평가가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입니다. 이제 건강검진 결과서 모두 영업자, 종사자 모두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개인위생 복장 이제 위생모, 앞치마, 그리고 마스크, 위생화 모두 다 착용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이제 영업자나 위생관리 책임자 이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이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라도 하나라도 부적합하면은 이제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 1번의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의 3가지 여부 모두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위생관리 복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로 현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되어 있는 제품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에 사용하는 제품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이제 소비기한이 가끔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기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꼭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소비기한 경과되지 않았는지, 보통 드레싱이나 소스 같은 경우는 유효기한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셔서 경과된 제품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식품용 기구 사용 여부인데요. 식품용으로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제 폴리프로필렌 같은 제품이나 이제 폴리에틸렌, 테레풀탈레이트, 그리고 스테인리스 이런 제품은 이제 적합한 제품이고, 이제 부적합한 여부는 이제 고무 용기라든지 이제 고무줄 사용 여부, 고무 대야, 세탁망, 양파망, 피아노줄, 낙지줄 그런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합한 식품 용기로 이제 담으셔야 합니다. 또 튀김용 유지의 상가 관리인데요. 튀김류 사용하시는 치킨집 같은, 예를 들어 치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측정지 테스트 페이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인증업무께서 간혹 직접
한번 시연해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튀김류 사용하시는 분들 꼭 상가 추천 페이퍼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제 상가 3.0 이하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직접 하는 거를 또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해당 같은 업소는 이제 점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튀김 종류 취급하지 않는 곳은 이제 빠집니다. 요 해당 평가가. 그리고 식품 용수로 지하수 사용 여부인데요. 이제 먹는 물 관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수기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정수기 필터 그 관리일지 있잖아요. 정수기 관리일지가 다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수기 출출구나 코크 부분이나 물 받침대 부분이 청결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뭐 지하수를 사용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 검사 하고 있는지, 그 성적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반 분야는 3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객석은 8개, 조리장은 15개 항목, 종사자는 2개, 화장실 2개 항목, 배달은 3개, 공유주방은 2개, 푸드테크 로봇은 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항목이 높은 게 조리장이죠. 조리장, 객석, 객실이랑 조리장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으셔야 이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분야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등급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